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Learning Representations for Counterfactual Inference라는 제 논문이고요. Causal Inference에 관한 논문인데 사실 우리가 머신러닝 AI에서 long-term goal은 사실 이제 learn to how to act니까 어떻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사실 이게 long-term goal인데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사실 뭐 병원에서 환자에게 어떤 약을 처방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셀프 드라이빙 카도 뭐 원 케이스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프로덕을 사실 광고를 해야 되는지, 또 게임할 때도 이런 경우 되게 많을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이 논문에서는 이런 액션들의 causal effect에 대해서 어세스하고 옵티마이즈 하고 싶은 게 이 논문의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causality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어, 기본적으로 이제 causal graph가 있고, 다시 그리고 이제 이런 엣지가 있는 게 causation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여기서 이 논문에서 다루고 싶은 문제는 이런 causality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컨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액션을 주고, 그리고 컨텍스트와 액션이 함께 아웃컴을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각각의 액션 T가 아웃컴에게 얼마나 이펙트를 주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에스티메이트 하고 싶은 게, 그게 이 논문의 포커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잡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과연 잡 트레이닝을 내가 받았을 때 얼마나 퓨처 어닝이 더 앞으로 더 얼마나 더 많이 벌 수 있는지. 사실 그때 이제 그런 컨텍스트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예전의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광고, 애드버타이즈먼트에서도 될 수 있죠. 그럼 어떤 광고 캠페인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퓨처 세일즈에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 prior sales가 그 예전에 이제 컨텍스트 또는 피처가 될 수 있고, 헬스케어에서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메디케이션을 처방하는 것이 그 환자의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어떤 이펙트를 주는지, 이런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전에 페이션트 히스토리가 환자의 그 페이션트 히스토리가 이 경우에서 컨텍스트가 되겠죠, 사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이제 이쪽 컨텍스트 X가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한 액션이 T가 있다고 했는데, 그 액션 T가 이제 바이너리인 경우를 보면, 우리가 루빈 앤 나이만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가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걸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를 설명을 하면, 그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듯이 트리트먼트 액션 T가 이제 바이너리 액션이 있고, 그럼 거기에 이제 potential outcome y of t given x가 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페이션트한테 메디케이션을 처방하는 그 경우를 보면, 그 메디케이션을 보고 하고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었던 환자가의 blood pressure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트리트먼트 메디케이션 1을 또는 트리트먼트 1을 봤을 때 y of 1 given x 하고 트리트먼트 0를 봤을 때 y0 given x.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경우에서 이런 포텐셜 아웃컴을 가지고, 근데 왜 포텐셜 아웃컴이라고 그러냐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한 환자에게는 하나의 트리트먼트만, 하나의 메디케이션만 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 즉 같은 동시에 알 수 없는. 그래서 사실 이 골은 사실 individual treatment effect를 우리가 estimate 하는 건데, individual treatment effect는 expected value, 그러니까 이 y1 given x하고 y0 given x의 그 차이, difference expectation이 그 individual treatment effect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그 true IT value를 우리가 observe 할 수 없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그러면 이 IT를 이제 estimate를 하는 게 우리의 goal인데, 그런 경우에 그 데이터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experimental data가 아니라 observational data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데이터가 X가 있으면 그런 거는 그냥 데이터 셋of feature나 액션이나 아웃컴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사실 그런 액션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액션을 컨트롤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좀 여러 어썸션들이 있지만 사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실제로 그런 액션을 제너레이트 하는 모델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경우, 그런 게 observation data라고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한 이런 모든 헬스케어의 이런 경우, advertise 광고인 경우, 그다음에 잡 트레이닝 경우를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경우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보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원래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learning to act 문제로 돌아가서 어, 그 learning how to act를 하기 위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해야 되나, 어떤 알고리즘을 우리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면, 근데 간단해요. potential outcome framework을 생각하면,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potential outcome y0 hat 하고 y1 hat을 estimate 하고, 그 다음에 estimate를 하고, 두 번째는 그 IT hat을 이제 estimate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difference로, y1 hat과 y0 hat의 difference로 이거 IT hat을 계산하고, 그리고 만일 그 estimated IP가 0보다 크면 T1 액션을 취하고, 아니면 T0 액션을 취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의 가장 큰 포커스는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potential outcome들 y0, y1 hat을 계산할 수 있는 그 펑션을 우리가 찾는 게 F0하고 F1, 그 펑션을 찾는 게 우리의 이 논문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 F0, 그 X하고 또 다른 패러미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실제 true Y0하고 true Y1을 approximate 해주는 그런 펑션 F0, F1을 우리가 찾는 게 이 논문의 이제 포커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F0하고 F1을 찾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뭐 여러 prior work들도 있고, 사실 이 potential outcome 루비는 나이만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되게 오래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되게 이 F0하고 F1을 되게 small sample인 경우에 찾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또 다른 previous study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특별히 ML 어프로치로, 특별히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된 모델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모델을 이렇게 프로그레션을 가지고 디벨롭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쉽게 우리가 이제 나이브하게, 제가 여기 naive neural network for estimating IT라고 썼는데, 할 수 있는 건 이런 리그레션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있고, X가 이제 아까 전에 칼툰 이그젬플에서 얘기했던 컨텍스트 있고, 그거를 뭐 ML로 바꾸면 피처인데, 그 X 피처가 있고, 트리트먼트는 여기서 이제 바이너리에 0, 1 그 트리트먼트인 경우고, 그런 경우 그냥 X하고 T를 concatenate 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fully connected 된 뉴럴 네트워크에 생각하면,
그런 네트워크를 쭉 통과해서 실제로 로스는 x하고 t를 컨캐트네이트한 컨캐트네이트한 인풋을 가진 뉴럴 네트워크 표현되는 그 아웃컴이랑 그다음 y of t랑 로스를 하게 돼요. 그래서 discrete인 경우는 뭐 크로스 엔트리가 될 거고 또 이제 continuous인 경우는 다른 로스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한 방법이 하나 있죠. 그래서 뭐 y of zero인 값을 이게 트리먼트가 0일 때는 x0를 넣어서 쭉 트레이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리먼트가 1인 경우는 x1을 넣어서 쭉 트레이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처음 시작할 수 있는 모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한 가지 컨선은 제가 여기 적은 것처럼 만일 인풋이 되게 하이 디멘셔널이어서 마치 이 모델 자체가 이 트리먼트 지금 인풋은 그냥 싱글 넘버잖아요. 0, 1이니까 그거를 이제 throw away 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가장 큰 컨선이 되겠죠. 이 모델의 다운사이드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그 문제를 어드레스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 모델이 돼요. 뭐 논문에서는 이제 counterfactual regression CFR에 대한 바닐라 뉴럴 네트워크라 이름을 얘기했는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X하고 T를 맨 처음에는 representation layer 트레이닝 하고 그 다음에 representation layer가 준비되면 그 단순하게 X에다가 바로 원래 raw input, 그러니까 raw feature X에다가 T를 concatenate 하는 게 아니라 representation space에서 거기다가 treatment를 concatenate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following neural network를 계속 트레이닝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처음 모델과 두 번째 모델의 차이는 treatment를 어디에서 concatenate 하느냐가 차이가 있죠. 다른 부분들은 거의 똑같아요. 로스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 이제 shared representation을 가지고 그다음에 shared representation layer도 가지고 그 다음은 또 이것도 shared prediction layer지만 여기 있는 prediction layer는 represented space의 feature와 그 다음에 treatment를 인풋으로 가져서 트레이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에 이런 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X0하고 feature하고 treatment 0인 경우 하고 feature하고 treatment 1 경우에 이게 도메인 시프트가 없으면 서로 도메인 시프트가 없으면 이 어프로치는 잘 될 수 있겠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렇지 않을 그러니까 도메인 시프트가 없는 경우는 완전히 그 트리트먼트 그룹들이 랜덤 셀렉션 된 경우는 도메인 시프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트리트먼트 그룹이 그렇게 같지 않죠. 디스트리뷰션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거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에 대한 이제 하나의 어프로치가 이제 세 번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를 논문에서는 Balancing Neural Network for CFR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egularize를 하나 붙이는데 어떤 regularize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represented space에서 represented space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represented space에서 traded 그룹의 distribution이 있고 그 다음에 represented space의 control group 그러니까 traded 그룹과 control 그룹은 t가 0고 t가 1이고 그 각각을 이제 다르게 얘기하는 말이고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 이 두 디스트리뷰션의 이제 디스턴스가 최대한 같도록 같은 게 아니라 최대한 작아지도록 그렇게 하는 레귤러라이저를 우리가 붙이면 조금 더 낫죠. 이 비슷한 아이디어가 사실 도메인에
도메인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에서 이제 봤을 거고 이런 애널로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메인 애드버서리 네트워크에서 소스 도메인하고 타겟 도메인 페어가 있으면 여기서는 treated population이랑 control population 그러니까 되게 도메인 어텐션이랑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T가 0인 그룹하고 T가 1인 그룹의 그 디스트리뷰션을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그걸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하면 이제 마지막 파이널 모델인데 이제 모델 네 번째 모델이 돼요. 네 번째 모델에서는 사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regularizer 부분을 이제 아예 integral probability metric이라고 IPM이라고 이제 여기서 사용하죠. 여기 이렇게 define 되는. 그래서 뭐 IPM은 그러면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걸 쓸 수 있냐라고 하면 만약 그 G 펑션들이 이제 립시스 펑션들인 경우에는 이제 와설스타인 디스턴스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경우들은 또 다른 또 가능한 경우는 이제 뭐 maximum mean discrepancy 이 디스턴스 되겠어요. 근데 하여간 이런 거는 IPM의 캔디데이트 여러 가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모델은 하나 더 나가는데 그 나가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프리딕션 스테이지에서 각각 포텐셜 아웃컴별로 패스를 세퍼레이트해서 두 패스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모델과 네 번째 모델의 차이는 이 프리딕션에서 두 패스를 나누는 게 그 세 번째 모델과 네 번째 모델의 차이예요. 근데 보면 이 패스를 간단하게 나누는 이 아이디어가 성능에 많은 차이를 주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여기 얘기한 one head per potential outcome 이제 두 개의 두 separate path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델을 트레이닝 할 때는 간단하게 첫 번째 이 로스, 첫 번째 패스의 로스 더하기 두 번째 패스의 로스 그리고 플러스 알파 타임스 이 페널티 이 IPM이라고 표현되는 이 페널티 그거를 토탈 로스로 하고 모델을 트레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이게 파이널 모델인데 이 모델은 첫 번째 두 로스로 표현되는 프리딕션 애큐러시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페널티로 레귤러라이즈로 표현되는 그 트리트먼트 그룹 밸런스를 잘 이제 트레이드 오프 해주는 그런 모델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인투이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증명 부분이 남았죠. 왜 이 부분이 왜 이 마지막 모델이 좋냐, 마지막 모델이 좋냐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고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IT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IT 그 액션 이펙트를 인디비주얼 액션 이펙트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에러 바운드를 하나 구하게 돼요. 그게 이제 theorem 1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IT 에스티메이트 한 게 있고 그다음 true IT를 알 수는 없지만 안다고 했을 때 그거에 이제 scared error를 구하면 그거 이제 epsilon IT가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바운드 되냐 그래서 그 upper bound를 구하고 실제로 이 모델이 네 번째 모델이 그 upper bound를 미니마이즈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upper bound를 구한 것들을 잘 보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텀으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텀은 prediction error 텀이고 두 번째 텀은 treatment group distance 텀이에요. 이게 되게 익숙하시죠?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이 이제 이 첫 번째 이 두 path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텀이 이 regularized IPM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prediction error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epsilon f라고 되어 있는 부분, epsilon ft1, epsilon ft0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factor per treatment group prediction error인데 뭐 이렇게 define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supervised learning에서 생각하는 prediction error
supervised learning error를 표현해주는 노테이션을 이렇게 썼을 뿐이지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supervised learning 에러를 얘기해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regularizer 부분을 얘기해주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 theorem은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이제 알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continuous space에서 theorem을 증명하지만 뭐 finite sample로 sum으로 지금 integral을 sum으로 바꾸는 거는 이제 straightforward한 extension이 될 것 같죠? 당연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대부분 제가 발표할 때 이제 experimental result를 하는데 제가 experimental result를 꼭 넣진 않았어요. 왜냐면 꼭 이제 이 바이오 쪽에 꼭 관심이 있는 건 아니실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좀 기본적으로 커절 인프런스 이 문제들에 있어서 그 이밸리에이션 하는 게 사실 되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왜 쉽지 않은지를 먼저 좀 설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쉽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ground truth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off policy evaluation 같은 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어려운 문제라기보다 어려움은 사실 그 우리가 counterfactual test 우리가 왜냐면 그 실제로 각각 potential outcome 프레임에서 보면 환자에게 예를 들어서 T0 메디케이션 주면 T1은 observation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T1을 주면 T0를 observation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counterfactual test에 대한 observation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뭐 cross validation이나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hyperparametric selection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당연히 가장 처음에 이걸 얘기하면 첫 질문은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알파 같은 거 어떻게 튠하나요? 그러면 뭐 제너럴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파가 1인 경우 잘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뭐 시뮬레이트 되는 경우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뭐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이게 왜 비슷한지 좀 생각을 해보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들이 막 풋볼 같은 거 플레이하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로봇이 풋볼 같은 거 막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 로봇이 이제 사이드라인에 혼자 있는 거예요. 사이드라인 로봇은 실제로 그 안에 로봇들이 어떻게 이제 플레이하고 있는지 그 모델을 뭔지는 알 수 없고 그냥 그 로봇이 플레이하는 모습만 그냥 보면서 그렇게 하는 데모만 보면서 off-policy learning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이 문제가 지금 설명한 이 프레임워크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비슷하다라고 분명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IT 그 individual treatment effect를 estimate 한 거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evaluation 하기 위해서는 synthetic data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synthetic data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 부분 logging policy를 가지는 이런 건데 그런 이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개 다 이제 논문에서 각각 논문에서 synthetic data도 하나 만들어보고 또 되게 작은 또 지금 logging policy가 이제 available한 그런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테스트를 하게 돼요. 근데 좀 관심 있으면 혹시 이걸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그 future work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많은 ML 문제 중에서 이제 풀면 좋은 게 사실 어떻게 액팅 할 거냐 그리고 또 어떻게 트리트 할 거냐 그런 이제 사실 그런 디시전이잖아요. 사실 커저리티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런 경우에 이제 알고리즘 만들고 실제로 IT를 얼마나 잘 에스티메이트 하는지 그걸 리밸리에이션 하는 것가 아직 쉽진 않다. 뭐 그런 두 가지는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사실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세 번째는 지금 이 경우에서는 잘 생각해 보시면 X하고 T가 아웃컴에 영향을 주는 게 포텐셜 아웃컴 Y0, Y1에 주는 게 사실 원타임이에요. 한 번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주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sequential treatment 시나리오는 이 경우가 많이 달라져요. 왜냐면 X하고 T가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더 많은 시나리오에 비슷하죠. 그래서 환자에게 지금 메디케이션
1을 이제 줬는데 그 다음번에 왔을 때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IT 에스티메이트에 따라서 메디케이션 1을 줬는데 그 다음번에 3개월 후에 왔을 때는 그럼 또 그 지금 트리트먼트가 약간 피드백처럼 그 다음에 IT 에스티메이트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나이스 지금 이런 경우처럼 이제 우리 지금 오늘 이 모든 논문의 문제에서는 그냥 이게 X하고 T가 실제로 아웃컴에 영향을 주는 게 딱 한 번으로 되지만 나중에는 X하고 T가 X하고 previous T가 다시 지금의 T에 영향을 줘서 나중에 액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피드백이 계속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시퀀셜 경우가 더 이제 좀 더 챌린징하고 실제적으로 더 이런 프레임워크를 더 하는데 이런 프레임이 생기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